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놓고 여야가 격돌 중인데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바빠도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수도권 8명까지 그리고 법사위 국감 파이터가 있고요. 김학의 불법 출금 첫 공판, 클린턴 중환자실 입원, 겨울옷 꺼내세요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 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4단계에서는 8명까지,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10명까지 늘어납니다. 백신 미접종자 4명에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총 8명, 비수도권은 6명을 더해서 총 10명입니다. 또 저녁 6시 전후 구분 기준도 아예 없앴습니다. 자, 이건 다정회에도 아주 큰 뉴스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저녁 6시인지라 함께 저녁 한 끼 먹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느라요.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신 완료자 복국장과 박마커를 비롯해서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조, 류, 신, 백반장까지 총 6명의 완전체 식사도 이론상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메뉴 정할 일만 남았죠. 설도 다가오고 이제 갈매기살이 그렇게 또 이게 설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국장님 좀 이렇게 운동하러 같이 해주시면은 저 갈매기살도 갈매기살이고 저 진짜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회식을 진짜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회식 코로나 못한 때문에. 정치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조반장은 참 생물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생물 중에서 특히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뭘 적어둬요. 저번에 그 회의 시간에 또 10만 원 휴가 갔었잖아요. 그때 본인 다금바리 먹는 막 이런 걸 막 올리던데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엔 회가 어떨까요? 자, 또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곳이 있죠. 네, 김희선 씨의 노래 실력이 저랑 비슷한 듯합니다. 또 요새 한창 인기가 높은 스포츠도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네,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이렇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밤 10시까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늘려준 시설도 있는데요.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해야 할 판에 나도 미치겠다고 신경질나서. 구에서 3개나 틀렸어. 그래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 네,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 굿. 네, 수능을 앞두고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그 외에 일부 시설도 다른 시설 대비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 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684명입니다. 일주일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고요. 숫자가 확 줄지도 또 확 늘지도 않는 정체 국면인 듯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접종 완료율은 62.5%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여기 오른쪽으로만 해요. 오른쪽으로 하시면 됩니까? 오른쪽으로.
네, 오늘 문 대통령 접종 후에 나머지 일정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는데요. 문 대통령은 1, 2차 접종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늘 부스터샷 3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하더라도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아직 한글 연휴의 여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파이터, 요새 제가 한창 빠져있는 스피릿 우먼 파이터에서 착안한 코너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요. 다친 다리만 나으면 충하권을 다녀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자, 아무튼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국장으로 뭘 합니까, 오늘? 제가 제품 바꾸자고 그랬어요? 이정민이랑 똑같아요, 답이. 똑같으니까 내서 목소리 높이지 마라. 아니, 가만히 객좀 보세요, 좀. 시간이 다 지났잖아.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밥 먹는 것도 중요한 문제야, 이게. 네,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법사위는요,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을 상대로 했고요. 이 배틀의 주제는 대장동과 재판거래,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활한 배틀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수사 속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던 검찰사에 제동이 걸렸죠. 자, 대신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과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지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법사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 지사 혐의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실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그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상을 직접 틀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 지사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때문에 민간 업체는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자, 반면에 민주당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한 행정법원 1심 선고 결과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당시에 윤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징계의 효력을 잠깐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건데 그 기간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을 했어요.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민주당의 공세는 국감장 바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윤 전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것이 판결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던 검언유착 공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사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서 할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또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세 번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첫 공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이 세 사람도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출금 조치를 실행하고 또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바깥에서 제가 그것들을 언급하거나 제로를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했던 그 비서진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이광철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기소는 자아분열이다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오는 20일 재판장에 설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클린턴 중환자실 입원인데요. 자,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폐혈증 증세가 있다는데요. Breaking news tonight on former President Clinton. We've learned on our watch that he is in the hospital in Orange County, California. This is about a urinary tract infection. However, that infection spread to his bloodstream, a condition known as sepsis.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오바마 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9.11 테러 20주기 추모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현재 의식은 좋은 상태이다. 심장질환이나 코로나 등과의 관련성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가 잘 돼서 현재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겨울옷 꺼내세요입니다. 자,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특히 제 생일인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 안팎까지 하루 만에 10도 넘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고요. 첫 설이, 첫 얼음도 예상이 됩니다. 요새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고요. 장롱 속에 있는 겨울옷들을 슬슬 정리해 놓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